안녕하세요. 환율의 모든 것 환율 질문 있어요의 정미영 전승지입니다. 1탄에서는 우리가 해외 투자를 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해외 투자할 때 환율도 상당히 복병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 거의 환율이 100원 빠졌는데 내가 가진 주식이 엄청 오른 줄 알았더니 수익률을 보니까 환율이 빠져서 수익률이 별로 안 좋은 그런 경험들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해외 환해지가 대체 뭔지, 그리고 주요 기관들이 환해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품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투자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죠. 환율 변동에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환 위험을 갖게 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해외 주식을 사면서 살려면 달러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달러를 바꿀 때 환율과 다시 국내로 가지고 올 때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환율이 같을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잖아요. 그게 이제 달라지면 위험에 노출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해외 투자에 따르는 환위험 저희가 한번 자료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계신 우리나라 국민들이 테슬라를 매수할 때와 매도할 때 일단은 테슬라 매수를 미국에서 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먼저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를 이제 차익 실현 20% 벌었다고 좋다고 이제 차익 실현해서 잔고를 봤더니 10%도 안 남는 거예요. 맞습니다. 일단 뭐 수수료도 빠질 거고 그다음에 세금도 빠질 거고 거기에 또 하나 더 큰 비중으로 차지하는 게 환율의 변동이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유리하게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제 테슬라를 매수할 때 환율이 1,100원이었다. 근데 차익 실현하고 가지고 들어올 때 환율이 1,200원이 됐다. 그러면 좋은가요? 완전 좋죠. 주식에서도 벌 먹고 환에서도 먹는 최고입니다. 네,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는데 반대로 환율이 1,000원이 됐다. 1,100원에 샀는데 1,000원에 팔아야 돼요. 그러면 100원만큼 손해. 10% 그쵸. 수익률 거의 10% 까먹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일단 여러분들이 해외 투자를 하시게 되면 필연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환 위험, 환 노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이 좋을 때는 별로 뭐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그러면 환해지를 해야 되나요? 그게 좀 고민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일단 난 그래도 환 노출은 싫다. 환 위험을 막고 가겠다라고 하는 방법이 있느냐? 네, 방법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가장 대표적인 파생 상품인 선물환 또는 달러 선물을 통해서 주식을 살 때, 환전을 할 때, 달러를 매수를 할 때 선물환을 통해서 달러를 매도를 하면 결국 내가 살 때 환율과 팔 때 환율을 같게 만들어 놓는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면서 팔아버리는 거네요. 그쵸. 사면서 팔아버리는. 현물을 사면서 선물을 파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내가 팔 때 환율도 살 때 환율로 고정시키는 효과. 물론 세밀하게 들어가면 이제 거기 뭐 환율도 좀 달라질 수 있긴 한데 심플하게는 그렇게 환율을 고정하는 효과를 내는 것이 선물환이나 선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외환시장에 관심을 가졌던 거는 해외 투자가 많으면 달러를 많이 사니까 환율이 올라가겠네. 만약에 우리가 차익 실현해서 갖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환율이 빠지겠네. 달러가 공급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외 투자를 하는 사람이 환해지를 해버린다. 그러면은 환율에는 사실상은 영향은 없게 됩니다. 사면서 팔아버렸으니까 아마 그쵸. 그렇겠죠. 네, 그게 이제 플로우가 상쇄됐다라고 그냥 간략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해지를 하고 해외 투자를 하면 외환시장에 영향 없다. 네, 해외 투자 환해지를 안 하면 외환시장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시 기관 투자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보면 우리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큰 대표적인 주체. 국민연금이죠. 네. 국민연금 환해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네.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한다고요? 그 많은 규모를 하는데 환해지를 안 한다. 맞습니다. 엄청난 규모를 하고 있는데 환해지를. 그러면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할 때는 달러 수요가 그대로 발생을 하고 주식을 해외 투자를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올 때 차익 실현할 때는 달러가 공급이 되는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주체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국민연금의 동향을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환율이 막 괜히 오르는 날은 막
사람들이 네. 괜히 연금이 샀다 맞아요. 이런 얘기도 몇 년 많이 전부터는 합니다. 오늘 연금이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국민연금은 이렇게 많은 규모를 환해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위험하지 않은가요? 겁납니다. 네. 네, 그렇죠. 이제 연금은 이제 히스토리를 보면은 한 2008년까지는 주식도 다 100% 환해지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글로벌 기관들의 투자 패턴 또 어떤 환율과 자산과의 연관관계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보니 또 투자의 목적이 어떤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다양하게 가져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지를 하는 게 안정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주식과 환율은 또 역의 상관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다 보니 오히려 해지를 하지 않는 게 자산 수익률을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좀 결론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환해지, 주식 환해지 비율을 계속 낮춰서 2014년부터는 주식에서 환해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권은 2016년까지 100% 환해지를 하다가 채권도 이제는 2019년부터는 환해지가 제로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와. 사실상 네, 안전자산인 채권에 대해서도 네. 환해지를 안 하고 네. 있는 거네요. 근데 이거는 좀 위험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같은 경우도 환해지를 보유 통화 다변하기 때문에 환해지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채권 자금들 있잖아요. 외국인들의 지금 한때 70%까지 중앙은행 관련된 자금들이 들어왔는데 그들 자금은 환해지를 하지 않습니다. 네. 따라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 게 그렇죠. 좀 특수성이 네, 있는 거죠. 자산도 엄청 많고 네. 투자 기간도 길고 네. 사실 우리가 따라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연기금, 기타 연기금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공제회나 우정사업본부도 여기도 해당될 거고 여러 가지 각종 연기금들이 있는데 이들은 좀 수익률 추구라는 거에 좀 더 목적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을 좀 더 높게 가져가기 위해서 대체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만큼 좀 환해지 비율도 그렇게 높게 가져가지 아직 100% 하는 데도 있고 굉장히 낮춘 데도 있고 다양하긴 한데 추세는 전반적으로 환해지 비율을 낮춰가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사 같은 경우는 뭐 90% 이상의 채권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환해지를 하는 게 맞을까요? 채권의 특성상 사실 뭐 지금 막 미국 10년물 금리 뭐 1.3, 1.4 그거 먹자고 투자하는데 네. 환이 막 2, 3% 움직여버리면 그쵸. 힘들 것 같거든요.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글로벌 투자가들 꼭 연기금이 아니더라도 주식의 변동성이 환율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변동성이 낮은 걸 환을 줄이기보다는 그냥 주식의 판단에 더 비중을 훨씬 높다 보니까 주식은 환해지 비중이 전반적으로 낮고요. 반면에 채권은 변동성도 적고 기대 수익도 적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져가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환을 해지를 많이 하는 게 일반적인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힌트를 얻어서 개인들이 해외 투자를 할 때 그러면 환해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고민입니다. 그렇죠. 네. 뭘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까요? 이제 이게 앞서 힌트가 좀 여러 가지가 나오긴 했습니다. 일단 수익률을 막 더 많이 갖고 싶은 건지 아니면 조금 그래도 안전하게 가져가고 싶은 건지 네. 그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 뭐 또 자산의 형태도 중요하겠죠. 주식인지 채권인지 네. 부동산인지도 네. 중요할 것 같고 기간도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사실 여기에 답은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최근에는 자산을 주식, 채권, 부동산 국내에서 이렇게 가져가는 뿐만 아니라 나는 외화 자산을 일정 비율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좀 상당히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막 기사에 소위 말하는 강남 부자들이 뭐 저 돈이 좀 많아야 그게 가능하겠죠. 네, 뭐 내 자산을 이만큼은 달러로 그쵸. 가져가야겠다 막 네, 그런 그쵸. 분들도 있다고 그런 들었어요. 분들 환해지를 하는 게 맞나요? 안 하는 게 맞나요? 아니야, 달러 자산을 갖고 간다는 거는 달러 포지션을 오픈한다는 거니까 그렇죠. 환해지를 안 하는 게 그쵸, 맞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어떤 통화 분산의 목적이라고 하면 환해지를 안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수익률을 높이겠다라는 관점이면 이제 환해지를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 그 다음 단계로서는 내가 투자한 자산이 주식이냐 채권이냐. 근데 주식일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의 변동성이 높으니까 나는 환율은 그냥 신경 안 쓸란다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채권형 같은 경우는 또 환해지를 해야 되는 그런 고민을 보다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건 좀 기관 투자가에 해당되는 내용일 것 같고요. 개인들이 투자하는 해외 채권은 아무래도 좀 수익률이 높은 쿠폰을 많이 주는 채권에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통화에 대해서 환해지를 하는 게 가능할지, 예를 들면 브라질 해와라 환해지 하려고 하면 일단은 환해지 하는 순간 높은 금리에 해당되는 내가 높은 금리를 수익하는 거 향유하는 것만큼
환율에서 좀 손해를 봐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높은 금리를 가진 나라의 그 환해지를 하려면 그만큼 비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를 들면 터키가 지금 뭐 예를 들면 금리가 20%다. 우리는 지금 뭐 1%다. 그러면 19%만큼 환해지 비용으로 환해지를 하려면 주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거기에다가 또 중요한 거는 그런 통화일수록 그런 해지 시장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외환 파생 상품이.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이 적으면 소위 사자 팔자 호가가 엄청 벌어져 있잖아요. 수수료 엄청 내야 중개료도 많이 내야 되고 호가도 벌어져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손해일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환율이 어떨 것 같으냐. 제일 중요합니다. 네, 내가 이제 미국 자산에 투자를 하는데 환율이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해지를 안 하는 게 맞겠죠. 내 전망, 어쨌든 내가 전망하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내 느낌은 안 좋아. 환율 많이 빠질 것 같아. 이러신 분들은 환해지를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전망도 상당히.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참 복잡한 일들이 이제 해외 투자를 하는 순간 문이 열린다. 상당히 복잡하네요.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환해지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들을 통해서 환해지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은 개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상품은 통화 선물. 통화 선물. 네. 그 다음에 주식형으로도 많이 거래하시지만 통화 환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도 있습니다. ETF. 네. 그러면 이제 통화 선물 같은 경우 해외 주식 투자할 때 달러를 사니까 거기 위험을 상쇄를 하려면은 통화 선물을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화 선물 매도. 미국 주식 투자할 때 동시에 달러 선물 매도. 그죠. 달러 선물을 매도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ETF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는 달러 선물을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도 환율이 하락할 때 이익이 나는 구조라야 되기 때문에 그냥 ETF 사시면 안 되고 인버스 ETF를 사셔야 됩니다. 미국 주식 투자하면서 통화 선물 매도 또는 인버스 ETF 매수 그렇게 하시면 되네요. 크게 그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선물 회사다 보니까 저희 달러 선물 열심히 중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품에 대한 장점을 많이 홍보해 드릴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ETF는 거래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증거금을 100% 다 넣으셔야 돼요. 물론 근데 물론 레버리지 상품도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2배짜리다 그러면은 50%만 들어가면 물론 100%를 넣지만 2배로 그 가격 변동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금이 한 절반 정도 든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돈이 좀 여유가 있어야겠네요. 해외 투자하고도 남는 돈이 있어야 또 ETF도 사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통화 선물 같은 경우는 증거금이 굉장히 적어요. 지금 현재 그 증거금률이 3.15%. 한 33배쯤 되는 건가요? 레버리지가 30배 가능하다는 얘기죠. 굉장히 적은 돈으로 환해지가 가능하다.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항상 좋은 거에는 함정이 있다는 걸. 공짜는 없죠. 네, 그렇죠. 적은 만큼 증거금을 딱 그만큼만 넣고 계셨다가는 이게 이제 원본 손실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니까 환율이 3% 이상 움직이면은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증거금을 조금 더 넉넉하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가격 면에서는 확실히 통화 선물이 유리한 것 같아요. 가격 면에서는 유리하죠. ETF는 달러 지수를 기반으로 해서 운용사들이 그거를 달러 지수를 추종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계속 기준 지수를 맞추기 위해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달러 지수, 달러 선물 가격보다 괴리가 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유동성도 좀 차이가 있어요. 달러 선물이 더 많겠죠. 그렇죠. 하루 거래량이 평균 20만 계약, 10만 계약이면은 금액으로 치면 한 2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럼 현물 시장의 한 30-40%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유동성이 많은 반면에 TF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최근에 확인을 해봤더니 달러 선물 최근에 환율 올라가다 보니까 달러 선물 ETF는 거래가 많은데 또 인버스는 거래량이 되게 적더라고요. 올라가는 추세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운용사마다 상장하는 ETF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격 면에서는 좀 이거를 현물 환율을 따라가기에는 좀 괴리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통화 선물은 매달 롤오버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보고 계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한 만기가 보통 최근 할물 거래를 하시기 때문에 매달 롤오버 해야 되기 때문에 롤오버에 따른 비용이
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ETF는 뭐 계속 만기가 가져갈 수 있는. 없기 때문에 한번 거래하시면 계속 유지하실 수가 잊어버릴 수 있는. 네.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만.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달러 선물은 세금이 없다. 이익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ETF는 배당 소득세 15.4%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잘 고려를 하셔서 일단 해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어떤 상품으로 내가 선택을 할지 좀 고민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조금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은 선물은 조금 번거로울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해외 투자를 좀 규모 있게 하시는 분들은 네. 세금 면에서나 네. 뭐 비용 면에서나 그렇죠. 고려를 해보셔도 또 해외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은 또 시장에 조금 더 좀 붙어서 계속 보시고 계실 거니까 그렇죠. 선물 거래하시기 조금 네. 괜찮으시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환율이라는 관점에서 또 증시나 이런 글로벌 흐름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달러 선물에 대해서 해외 투자를 하실 때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해지라는 것이 뭔가 단순하면서도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환해지를 할지 말지 여부도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환율을 저희가 잘 가이드해 드리는 것도 굉장히 더 중요해지지 않나라는 그런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